네, 반갑습니다. 12월 18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. 신고가 구경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감지 못한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. 빌리브 스카이 주상복합 7억 9천 신고가 대단해요. 자, 한창 때 2022년 분위기 좀 꺾였을 때였는데요. 그때 매물 가격이 뭐 11억 5천이니 12억이니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네, 전세도 호가 무진장 높게 불렀습니다. 거의 분양가 그 수준의 전세 가격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지금 전세 가격은 4억 정도, 4억 매매 가격 8억에 전세 가격 4억, 전세 가율 50%. 웬만한 동네가 이러합니다. 좀 고가의 아파트 올라가면 투자하기 좋은 시장 이런 것들 전세가율 한 75%, 네, 매매가 8억에 거의 한 전세가 한 6억 정도 되면 그래도 뭐 투자자가 뭐 붙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요. 근데 아직까지는 투자자가 붙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. 왜? 먼저 요거 먼저 볼까요? 네. 구입 자금 다주택자 뭐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뭐 어디를 가능하고 찾아보면 거의 다 불가입니다. 불가. 뭐 제1은행 한 개 가능 이렇게 바뀌기도 했습니다. 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늘어났다느니 뭐 말들이 있습니다. 내년 되면 또 뭔가 나아지겠죠. 뭐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, 일본 그때 이후로 집 사지 않았어요. 성장률도 같이 꼬꾸라졌습니다. 금리 4% 거의 중반은 생각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. 대출 옥죄기 페널티가 주어지죠. 네, 이건 아직까지 가장 최근의 뉴스인데요. 뭐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경영 계획 대비 너무 많은 대출을 내줬다. 그래서 내년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. 그리고 월별 혹은 분기별로 대출을 관리하면서 특정 시기에 쏠림을 막겠다라고 했습니다. 돈은 풀고 원화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. 자, 페널티 분명히 주어질 것 같다. 그래서 연초에도 대출이 많이 풀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. 네,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지켜봅니다. 자, 신고가 구경. 오늘 빌리브 스카이, 뭐 신고가 이런 거 구경 하나 하는 새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. 뭐 이런 말씀처럼 분위기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기업들의 분위기 심상치 않다. 한 중소기업의 예를 들면요. 충남 당진에 있는 자동차 금융업체 이런 데는 그래도 잘 나간단 말이에요. 대구에 비하면은 똑같은 기업에서 일을 해도 월급도 더 쳐줍니다. 충청도 쪽만 올라가도 자동차 금융업체 180명 직원을 올해 초에 120명으로 줄였는데 결국 안 되더라.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. 기술력 있고 이래도 중국의 이 저가 공세를 당해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. 기업들의 빚도 가계빚도 많이 늘어났지만 이 좀비 기업들 빚만 자꾸 늘려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. 기업이 조금 힘들어도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공장을 또 비싼 가격에 팔고 또 싼 데 이동해가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안 되죠. 빈 공장도 천지라 그럽니다. 비싼 아파트 누가 사주냐? 비싼 집들 누가 사주냐? 잘 없대요. 코인으로 돈 벌어서 뭐 사러 오는 경우, 이런 경우, 뭐, 가뭄에 콩나듯이, 뭐 그런 경우 정도, 일단 정도. 네, 쿠팡 알림 좀 봐주시고요. 매물, 오늘 아실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흰 여백으로 남겨뒀습니다. 아파트 거래량 1725건. 이것이 얼마나 처참한 것이냐면, 이 중에서 1300건 정도가, 130건 정도가 LH, 공공 법인 요 물량이었습니다. 요 거래량이 11월 달에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게 없었다면 지금 1600건대일 거고요. 한 1650건 뭐 이쯤에 마무리 되겠죠. 거의 추석 때 분위기 안 좋았다 하던 그때만큼의 거래량입니다. 12월은 더 안 좋아지고 있고요. 수도권은 말도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고요. 내년 금리 떨어진다, 분위기 좋다, 집 사라. 누가 사줍니까? 누가? 자, 학습 효과. 이 학습 효과라는 게 무섭습니다. 부동산 무조건 우상향 아니더라 라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조건 우상향. 소득이 늘지 않습니다. 자영업자 5가구 중에 한 가구가 연체를 한단 말입니다. 연체를. 뭐 빚이 많다 이런 게 아니에요.
이자를 못 갚는다고요. 원리금을 못 갚아서 연체가 되는 이런 실정에서 언제까지 아파트 타령을 하고 있을 것인가? 내년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. 비싼 아파트들 코인으로 돈 좀 벌고 이러면 좀 살만하지만 정상적인 근로소득으로 어떤 사람이 뭐 가게 뭐 세전 수익이 뭐 1.7억 정도 된대요. 그냥 인터넷 게시글에서 본 내용이에요. 세전 수입 1.7억이 상당하거든요. 대구에서는 거의 상위 한 5% 안에 드는 그런 가구 수입이 있습니다. 세후로 기준 뭐 하기 전에 아무튼 1.7억 벌고 뭐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5억 빚내서 집 살려고 하는데 괜찮겠냐? 단순히 원리금만 놓고 보면요. 원리금만 놓고 보면 이 정도 소득에 감당 가능할 것 같거든요.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이렇게 돈 많이 버는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요.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빚내서 집 살 정도인가?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돈을 모으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. 네, 지금 거래가 거의 한 95%, 한 97% 정도 완성이 되었는데요. 요거 많아봐야 300건 넘기기, 수성구 거래 300건 넘기기 힘들어 보이죠. 서울 수도권, 뭐 이쪽은요, 대구나 부산의 고가 아파트 거래 감소, 뭐 해봐야 뭐 30% 선, 뭐 요 정도 수준의 느낌인데, 30%, 40% 거기는 세 터막, 네 터막 나고 있다고요. 분위기가 완전히 급냉하고 있습니다. 대구 분양권 거래량 같은 시기와 견주어 봤을 때 한 10% 정도 부족하다. 전세 거래 많이 부족하다. 월세 거래 더 많이 부족하다.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거래 가격 볼게요. 수성상가 롯데캐슬 58평 13억 8천. 평당 한 2,100만 원, 200만 원 정도 수준. 빌리브스카이 한창 잘 나갈 때 보셨죠? 이 정도 36층이면은 분양권 매물 기준으로 12억 막 이래 11억 12억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뭐 10억 우습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집 샀는데 올해 초에 집 샀는데 뭐 집값이 5% 올랐다. 사실 남는 거 없어요. 금융비용 치르죠. 또 상대적으로 가만히 은행에만 내놨을 때 그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조금 남는 것 같지만 그나마 잘 나간다는 것이 현상 유지 뭐 그 정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. 남산 롯데캐슬 이런 것들도 뭐 보류지 나왔을 때 9억 5천 막 이렇게 나왔을 때 통으로 미달됐었고 뭐 9층 정도였다면 보류지 기준으로 한 6억 8천 뭐 이렇게 1년 반쯤 지났나요? 예. 그래서 한 10% 정도 올랐다. 괜찮지 않냐? 금융 비용 제하고 나중에 팔았을 때 또 양도세 또 하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. 정말 쉽지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 아무도 말릴 사람 없습니다. 좀 사주고 안 팔려서 애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이런 것들도 막 누군가에게는 막 신고가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분양권을 또 비싸게 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무튼 앓는 사람은 어디서 표도 못 냅니다. 어디서 돈 좀 벌었다 가는 사람만 자꾸 떠벌리다 보니까 이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. 이게 마음고생을 또 그만큼 해줘야 된다. 그리고 뭐 팔고 싶을 때 살려고 하는 사람 없거나 이러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. 이거 뭐 주식이냐 이런 거야. 뭐 떨어지면은 뭐 떨어진 대로 팔 수야 있지만 부동산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. 장원맨션 고점 대비 35%. 11억까지 갔던 것이 7억 천, 진천역 계룡 60일 8억 천까지 갔던 것이 5억 9천. 팔자 고치려고 하다가 오졌다. 아이고 모르겠다. 하여튼 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또 이런 시절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절이 쉬워 보이진 않는다. 뭐 1년 반째 지금 뭐 누구는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1년 반째 지금 이 상황. 월성 3정 이것도 뭐 학교 이전 이슈나 이런 것들 있지만 가격 20층입니다. 5억 4천.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더라. 없어요. 특이한 게 없어요. 가격도 월배역 라운 프라이빗 3억 9천 5억 8천까지 갔던 게 3억 9천 고점 대비 30 몇 %지. 뭐 여전히 선호하고 인기 있는 곳들 맞는 건 같아요. 맞는 거는 같은데 그만큼 이 아파트 오르는 동안 이 아파트가 내리는 동안
또 그럼 계속 와서 사주면 되잖아요. 또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신축으로 또 빠지는 수요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격을 이 오래되는 곳들은 점점 지탱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봉독동 강변 코롱하늘채 17년 차 5억 5천까지 갔었는데 3억 천. 와, 5억 5백까지 갔었는데 3억 천. 예, 이런 것들이 사실 수두룩합니다. 달서 유림 노르웨이 숲 43평이 3억 천. 4억 천. 이거보다 훨씬 가격은 더 갔었던 것 같은데요. 이러합니다. 뭐 가격 하나 삐쭉 오른다고 뭐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것도 없이 다시금 제자리. 다시금 제자리. 어제 하나 시원하게 내 빼는 것도 없이 횡보 또는 가격 보시면 이 차트가 대다수가 우하향입니다. 우하향. 제대로 된 반등조차 구경하지 못했다. 24년도 시장을 회상해 본다면 한 3월, 4월, 5월 뭐 이맘때부터 시작해서 고가의 아파트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. 근데 나머지 가격대 아파트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. 그리고 뭐 또 7월, 8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 실거주니 또 뭐 막차니 뭐 이런저런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 막차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중가격대 아파트 움직였단 말이에요. 그게 다란 말이에요. 나머지 가격 아파트들 이렇습니다. 보통 대비 40%씩 이렇게 하락해 있어요. 연차를 보면 30년차. 과거 같았으면은 저층 아파트에 30년차 그러면 주위에 웬만한 뭐 신축 아파트들 싸다고 따를 정도로 가격이 잘 나왔었는데 이런 게 흔해 빠졌어요. 고층 아파트에 30년 이상의 분담금 폭탄에 이게 단순히 뭐 지어지는 과정에서 뭐 평당 건축비가 얼마고 이 이상으로 금융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. 시거래 가격은 이 정도까지 오늘 많지는 않았지만 다 살펴보지는 않았고요. 12월의 전세는 그래도 뭐 11월과 견줄 만큼의 전세 거래가 나오는데 이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. 대구는 전월세 비중이 올라가지 않네요. 부산은 여기 한 1.5 정도 지금 나와주거든요. 전세도 젊은 층들 뭐 실거주 목적에 디딤돌 받듯이 전세도 뭐 버팀목 대출 뭐 이런 용도나 있지. 목돈이 들어가기 힘든 상황. 네, 오늘 내용 요 정도까지 마무리할게요. 월세 거래가 올라가질 않습니다. 월세 거래. 월세 살아줄 사람도 아예 없죠. 월세 가격도 큰 변동 없죠. 거래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임대 거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. 이상하다. 시장 감사합니다.